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치료 잘하는 치료사로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고 싶었거든요. 2년차 때 제 꿈이 언어치료 잘하는 선생님으로 소문나서 대기 걸리는 거였어요. 언어치료 정말 잘하고 싶어서 있는 교육 다 듣고 자료도 미친 듯이 사모으고 했거든요. 14년 전에 월급이 16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교육 듣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치료사로서 15년차, 충남에서 제일 큰 180평 사설센터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교부비만 1년에 500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매년. 저 지금도 치료 잘하는 치료사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욕심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주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치료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 시간이요. 선생님들도 아시죠? 책장엔 가득한데 막상 아이한테 딱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료는 사도 느는데 오늘 뭐 하지 고민하는 그 시간은 왜 안 줄어들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치료실에서 많이 만나는 4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무바라, 문장 단계, 조음, 그리고 ADHD 아동까지요. 이 4사례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활동하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4사례에 대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팁 가득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무바라 아동이에요. 이름 불러도 안 돌아보고 아 해볼까 해도 입도 안 떼는 아이. 이런 아이 오면 우리 보통 호명 반응, 눈 맞춤, 소리 따라하기부터 시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건 사실 한참 뒤에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그 전에 깔아야 할 게 따로 있어요. 자, 준비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준비물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무바라 아이들은 말은 안 통해도 신기한 거에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별걸 다 꺼내요. 이렇게 보여주면 첫 번째는 이런 팝튜브예요. 아이가 이런 소리 나는 것도 좋아하고 늘어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소리 내주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시각적인 자극 좋아하는 아이들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찰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손 넣으면 찰찰찰찰하고 이렇게 여기다 장난감 넣어도 되고 어떤 아이는 여기 이렇게 얼굴 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찰찰이 이런 것도 있고 또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말랑이를 좀 모아놔요. 그래 말랑이들 말랑말랑 만질 수 있고 또 동그란 말랑이 딱딱한 말랑이 그리고 말랑말랑한 말랑이 그리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이런 말랑이까지도 아이한테 저보고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갖는지를 봐요. 또 이거 말고도 시각적으로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 차라라 늘어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또 막 물건 흔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리본 가지고 이거 리본 이렇게 흔드는 거 보여주고 또 이렇게 이거 피지 스피너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건전지를 켜야 되는 건데 하면 이런 만물상 바구니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아이한테 줘보면서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 갖고 어떤 거에 흥미 있는지 이게 그냥 노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선생님 옆에 있으면 좀 재밌네 하고 마음을 여는 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거 하나가 이제 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카드 한 장으로 이 아이의 말 트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무바라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발달의 순서가 있어요. 발달의 순서 3개 기억하면 눈, 귀, 입 딱 이 세 순서로 열려요. 1단계 눈이에요. 눈으로 같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단어를 이제 그림카드로 준비해야 돼요. 저는 엄마로 해볼게요. 무바라 아이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배워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그림 하나를 놓고서는 아이한테 보면서 똑같은데 나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똑같은데 나 이렇게 똑같은데 이걸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시켜요. 왜 제일 먼저 하냐면 인지든 언어든 출발은 똑같거든요. 같다라는 걸 아는 거. 생각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것도 못 맞추는 아이한테 엄마 어딨어 하고 듣고 고르는 게 될까요? 안 돼요. 눈으로 같은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2단계 귀예요. 눈으로 알았으면 이제 귀로 듣고 고르는 거예요. 아까 엄마 카드를 다른 카드랑 섞어놓고서는 똑같은 거에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2장 깔아놓고 엄마 줘 이렇게 아이한테 듣고서 고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카드 안 바꿨죠? 아까 전에 우리 똑같은 거에 놨던 그 카드 그대로 해가지고 눈으로 익힌 그 카드로 이번에 귀로 가게 하는 거예요. 3단계는 입이에요. 귀까지 됐으면 그제야 입 따라 말하기예요. 이번에도 아까 했던 그 카드예요. 엄마 보여주면서 따라 말하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진짜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 하고 부르게 돼요. 드디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소리부터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알고 귀로 알고 입으로 말한다. 카드 한 개를 가지고 이 순서로 도니까 그 이에 말이 자연스럽게 얹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치료 스킬뿐만 아니라 어휘에 대한 선정이에요. 어떤 단어로 이, 눈, 귀, 입을 돌게 하느냐. 그리고 그 어휘는 꼭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또 결국 그림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 2번째 사례. 문장 단계 아이예요. 문장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이런 적 있으시죠? 아이한테 이제 3어 조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밥 먹어 가르치는데 아이가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빠 밥 먹어 또 아이가 밥 먹어 아니 아빠 밥 먹어 근데 아이가 또 아빠 밥 이 신랑이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밥 먹는 그림 한 장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이 한 컷 그림에는 아이의 눈이 제일 끝에 보이는 게
이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밥 먹어만 말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순서예요. 근데 한국 그림에는 그 순서가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장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은 그림을 이렇게 쪼개놔야 해요. 보면은 아빠, 밥, 먹어. 이렇게 세 컷으로 끊어주니까 아이가 순서대로 말하면 돼요. 아빠 밥 먹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엄마 밥 먹어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중 되면은 이제 엄마 자 타 이렇게 행위자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이렇게 몇백 개를 해봐야 아이가 이제 문장은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아이의 단계에 맞는 문장을 그 아이의 어휘로 단어를 갈아 끼워가면서 이걸 매번 해줘야 하는 거예요. 또 끝이 없겠죠. 세 번째 사례는 조음이에요. 저 조음 치료 진짜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음은 철저하게 분석과 위계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온 아이가 스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톤, 툭가락, 틴발, 팥탕, 토방차, 트티커 다 시옷을 트로 바꿔서 말하는 아이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일단 음소 부터 잡아야 돼요. 스 소리 자체를요. 그게 잘 되면 이제 음소에서 음절 그리고 이런 단어 단계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은 단어까지는 정확하게 잘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다들 단어까지 하고 끝내거든요. 단어에서 끝나면 일상대에서는 아직까지 틀려요. 아이가 툭가락 틴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단어에서 됐던 게 그 시옷이 문장 되면 다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어랑 문장 사이에 한 칸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바로 운반구예요. 운반구는 목표 단어를 딱 정해놓고 그 뒤에 거, 그 앞에 것만 바꿔 끼우는 거예요. 문장이 가기 전에 작은 단계인 거죠. 시옷이 든 신발이라는 단어를 고정하면은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면 신발 커, 신발 작아, 신발 있어, 신발 신어, 신발 없어, 신발 벗어, 신발 줘요. 이렇게 신발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뒤에 말은 계속 바뀌면서 긴 문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운반구가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진짜 문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에서도 시옷이 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음 같은 경우는 조음 활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활동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 많이 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그림 찾는 거예요. 근데 다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손, 신발, 숟가락, 소방차, 사탕. 발음 연습이 아니라 아이가 성극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옷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이는 노는 줄 아는 거죠. 조음은 이렇게 한 음소를 실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반복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손 찾았다. 숟가락 찾았다. 신발 찾았다. 사탕 찾았다. 운반구처럼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음은 목표 음서가 든 단어 여러 개, 그리고 그걸 넣은 운반구, 또 문장, 그리고 한 음소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음소마다 이거 다 만들려면 끝도 없겠죠. 네 번째 사례예요. 네 번째는 ADHD 아이예요. 의자 앉는 것부터가 안 돼요. 제 말 끝나기 전에 답해버리고 그러니 언어 과제가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ADHD 아이들이 언어만 느린 게 아니거든요. 주의력, 충동조절, 작업기억 약하고 사회성까지 다 같이 걸려요. 근데 ADHD 아이는 영유아든 학령기든 나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꼭 치료에 깔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언어 과제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과제부터 해야 돼요. 언어 과제를 들이미면 부담스러워서 튕겨요. 그래서 이렇게 미로찾기라든지 이런 색칠하기 같은 비언어 과제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이한테 이렇게 여기 선 지켜서 색칠해 해가지고 도입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이가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노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색칠은 선을 안 넘는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선을 안 넘기가 바로 충동 억제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톤이 먼저 조절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하는 거를 ADHD 아이들한테는 모든 과제에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ADHD 아이들한테 언어 과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언어 과제 들어갈 때 말하는 거가 아니라 먼저 듣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ADHD 아이들은 특히 어휘 중에서도 세부적인 어휘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부위 이름 같은 거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지만 보이는 거니까요. 게다가 어휘를 통으로만 알아가지고서는 그 연결망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어부는 아는데 어부랑 관련돼 있는 그물, 배, 물고기 이런 걸로는 안 뻗어요. 연결망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색칠놀이로 좀 풀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어부 그림을 놓고서는 아이한테 자, 그물만 노란색으로 색칠해. 그러면 아이가 그물만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 아저씨가 신은 장화를 빨간색으로 색칠해. 그럼 또 장화 찾아가지고 색칠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해. 하면 또 아이가 물고기 눈으로 찾아가지고 초록색으로 칠을 해야겠죠.
듣고 찾고 그 부분만 색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되어요. 하나는 그 세세한 어휘를 집중해서 보는 연습, 또 하나는 이 어부라는 어휘 안에서도 그물, 배, 모자, 장아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휘에 연결망이 생기는 거예요.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부분들을 쫙 엮인 깊은 어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살짝 응용해본 거 팁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아이한테 그림을 주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가리고 자 선생님 말하는 거대로 색칠해 해가지고 나중에 맞춰보는 거예요. 자 모자 빨강색으로 색칠해. 그럼 저도 모자 빨강색으로 색칠하고 아이도 모자 빨강색으로 색칠하고 장벽 게임처럼요. 안 보이게 하니까 끝까지 집중력이 잡혀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이 색칠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아이일수록 비언어적인 워밍업 그리고 그 아이 목표로 만든 어휘 그리고 듣고 색칠하기 활동지가 필요해요. 색칠 도안 하나도 그 아이 걸로 매번 만들려면 끝이 없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4명의 아이가 오늘 하루에 다 와요. 1시간 간격으로 무바라 갔다가 ADHD 아이 왔다가 조음 치료 왔다가 그리고 이제 문장 단계 아이까지. 사실은 4명이 다가 아니죠. 더 많은 아이가 하루에 오는데 애마다 자료를 딱 바꿔야 하거든요. 방법이야 많죠. 그린카드 사고 워크북도 사고 직접 만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게 갈아 끼워도 그 아이한테 딱 맞는 자료는 결국 또 없어서 늘 쓰던 것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둘 중 하나가 돼요. 매주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늘 쓰던 것만 쓰거나. 저도 주말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마다 자료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언어치료실에 오는 모든 아이한테 그냥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있어야겠더라고요. 클릭 하나로 오늘 하루 오는 모든 아이 무바라, 조음, ADHD, 문장 그 아이한테 맞는 자료가 그 자리에서 쫙 나오는 거 그게 마스터키예요. 단어부터 문장, 활동까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주말에 갈아 넣던 선생님의 완벽한 서포트가 되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내려놓고 싶던 선생님께는 다시 해볼까 하는 응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에 미친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랑 똑같이 욕심이 가득한 저희 한그룹발달센터 이기훈 부원장님이랑 편하게 치료 잘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치료한 지 15년이 됐어요. 치료 잘하고 싶어서 치료에 미쳐서 살았거든요. 주말이고 밤이고 다 자료 만드는 데 갈아 넣었었어요. 그 시간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 안에 담았어요. 선생님은 저희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편하게 더 잘 가르치시도록 선생님 수업 저희 둘이 서포트가 되어 드릴게요. 지금 딱 10% 할인 중이에요. 근데 이거 조만간 끝나고 종가로 올라가요. 저는요 치료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밤도 주말도 다 자료에 갈아 넣었어요.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시간을 자료 만드는 데가 아니라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심지어 나를 한 번 더 쉬게 해야 하는데 써야 한다는 걸요. 선생님은 저처럼 멀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할인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와서 보세요.